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10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이제 유전 파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오는데, 이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는 것, 즉 생물이 자라는 현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강아지의 몸집이 점점 커지는 것, 여러분처럼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런 생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생장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세포들이 계속적으로 나뉘어져요.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면서 세포의 개수를, 전체적인 세포의 개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생장을 하는 건데요. 왜 세포 분열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세포를 그냥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크기를 조금 키워서 분열하고 다시 또 크기를 키워서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세포를 분열을 해서 생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자, 표면적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비율이 커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표면적은 길이의 제곱이고요. 부피는요, 길이의 세제곱이에요. 자, 제곱과 세제곱은 당연히 증가폭이, 세제곱의 증가폭이 훨씬 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크기당 표면적의 비를 잠깐 본다면, 가로 세로 1cm짜리, 가로 세로 1cm짜리 요 정육면체 하나의 부피는 1이고요. 건널비는 6인데요. 이걸 이제 길이 2짜리로 늘리잖아요. 그럼 부피는 8이고요. 건널비는 4, 6에 24예요. 자, 부피는 몇 배가 되냐면 8배가 되는데요. 건널비는 4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피랑 건널비의 비율이 6배 차이 났다가 3배 차이로 줄어요. 그럼 여기서 부피가 한 번 더 커져서 길이가 3짜리로 되면 부피는 27이고요. 건널비는 6, 9, 54.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건널비하고 부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의 증가폭에 비해서 표면적의 증가 비율이 적어서 언젠가는 이제 부피가 표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열을 하는데, 왜 분열을 하느냐? 표면적이 적으면, 이제 표면적이 적어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필요한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데, 요 필요한 물질은 어떻게 얻냐면 표면적을 통해서 이제 물질 교환을 해서, 표면적, 그러니까 세포의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즉 표면적을 통한 물질 교환으로 물질을 얻어요. 근데 즉 물질이 부피에 따라서 필요한 물질의 양에 비해서 물질 교환을 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의 양이 3배로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물질의 양은 세제곱으로 늘어나는데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양은 제곱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필요한 물질을 다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피를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피가 커지면 그 세포를 쪼개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 1cm짜리가 가로 세로 2cm짜리로 세포의 크기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수를 늘려서 똑같은 부피지만 개수를 늘려서 표면적을 넓히면서 이제 물질 교환을 훨씬 잘 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크기를 키우면서 어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면 그 세포를 둘로 쪼개서 표면적 대비 부피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을 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했을 때 요 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열 전에 있는 세포를 모세포, 어미 모자죠. 엄마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엄마세포로부터 분열해서 새로 생긴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는데 모세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모세포가 쪼개져서 딸세포 2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다가 요 딸세포들이 다시 또 모세포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열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세포 분열에서 보는 거고요. 요 분열을 하는 데는 그냥 막 분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하기 위한 과정들이 존재를 해요. 세포가 분열하기 위한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세포 주기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죠. 염색체. 요 염색체에 의해서 우리 이제 그 하나의 개체가 결정이 돼요. 우리 몸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우리 피부색은 어떤지, 뭐 머리카락 색은 어떤지, 손가락의 개수는 어떤지, 간의 모양은 어떤지, 간은 얼마나 건강할 건지,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염색체인데 세포 하나당 우리 몸에 필요한 염색체들이 정해져 개수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제 여기 보면 사람은 하나의 세포에 상염색체라는 게 22쌍 있고요. 성염색체라는 게 1쌍이 있어요. 총 23쌍이 있는데 요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이고요. 우리 몸에서 이제 뭐 소화가 일어나는 거, 호흡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모든 그냥 남녀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상염색체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성염색체는 이제 남녀가 다르죠. 우리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주는 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주는 거, 이제 외관상의 차이도 있죠. 남녀 외관상의 차이, 뭐 생식기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남녀들을 구분시켜 주는 게 이제 성염색체다라는 거. 요런 염색체 총 23쌍이 하나의 세포에 들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열을 할 때 이 염색체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요 염색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염색체를 잠깐 보는 건데, 염색체는 여기 모양이 좀 별론데요.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DNA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DNA 사진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는 책에 나와 있는 DNA 구조를 보면 좋은데, DNA 구조는 이렇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형의 구조를 이렇게 봅니다.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의 꼬임에 10개의 염기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의 꼬임에 총 10개의 염기가 들어있고, 이 염기는 이제 뭐 아데닌, 뭐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개의 염기가 어떤 식으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요게 이제 양쪽으로
이중 가닥,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얘네들끼리 이제 상보 결합이라는 걸 해서 쭉 조합을 할 거예요. DNA 상보 결합이라는 걸 해서 쭉 있을 건데, 요 염색체의 요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된다. DNA의 이제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요 DNA랑 이렇게 이제 단백질 있죠. 여기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4개. DNA와 요 단백질 4개가 묶여 있는 요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단백질하고 같이 해서 DNA를 좀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존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게 이제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시에는 요렇게 이제 그냥 요렇게 해서 여기 모양 있죠? 전체로 하지 말고 요렇게 이제 단백질이랑 만나서 요렇게 있는 염색사의 형태로 이제 일반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위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보는데, 요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왜 동일하냐면, 세포를 분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사람은 염색체가 총 23쌍이 있다라 그랬어요. 요 23쌍을 23쌍 이제 총 46개인데, 이걸 세포 분열을 할 때 요 유전자 염색체를 온전히 다 가져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DNA, 그러니까 염색체의 양이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체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은 저게 이제 나뉘어져서 들어가긴 할 건데, 어쨌든 생식세포 분열에서도 똑같이 복제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세포를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염색체가,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면서 두 개의 염색체의 동일한 개수의 염색체가 똑같이, 모세포에 있는 염색체랑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 개수가 완전히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분열을 할 수는 없죠. 그냥 분열을 하면 똑같은 개수가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요 DNA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쪼개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지퍼 열듯이 생각하면 돼요. 지퍼 두 가닥이 맞물려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DNA도 마찬가지로 두 개 가닥이 맞물려 있는 형태죠. 물론 이제 맞물렸다기보다는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상보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결합을 지퍼 열듯이 쭉 뜯어서 여는 거예요. 쭉 뜯어 열어서 요쪽의 가닥과 이쪽의 가닥을 쭉 뜯어서 열면, 조금 옆에서 쓰면 이렇게 열어서 뭐 하냐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가닥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상보결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요렇게 두 개가 같고요, 요렇게 두 개가 같은 염색체가 생성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하나의 DNA를 가지고 복제를 통해서 원래 있던 두 가닥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쫙 붙여서 두 개의 동일한 염색체를 만들어내, 두 개의 동일한 DNA를 만들어내서 요 두 개를 두 개의 딸세포에다가 각각 나눠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기,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면서 저 두 개가 나눠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게 복제예요. 복제. DNA 복제.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DNA 복제. 요 DNA를 복제를 시키면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 분체. 그러니까 요 하나가 원래 갖고 있던 DNA 염색체고요. 요게 이제 복제된 물론 이제 이게 요 두 가닥 중에 양쪽으로 하나하나가 같은 거고 거기 붙어 있는 게 이제 복제가 된 건데, 어쨌든 요 두 개는 서로 복제된 관계다. 복제된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완전히 DNA 염기 서열 구조 자체가 완전히 동일해요. 이렇게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염색체를 이제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해서 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는 복제된 것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세포 분열을 할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할 건데 고전에 이제 염색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상동 염색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아까 염색체가 23쌍이라 그랬죠? 23쌍이면 총 46개인데 이 중에 23개, 그러니까 23개씩 나눠서 쌍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동일한 애들끼리 한 쌍으로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46개를 동일한 애들끼리를 나눠서 23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23개를 얻을 거고 어머니로부터 23개를 얻어서 총 46개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요 23개의 염색체에는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상염색체 22쌍에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런 염색체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23개에도 번호가 쫙 있고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도 번호가 쫙 있을 때 동일한 번호, 즉 그 번호를 뭘로 대체를 하면 되냐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그게 아버지로부터 하나 어머니로부터 하나 얻어서 얘가 이제 한 쌍이 되는데, 요런 이제 상동 염색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다 라는 거고, 요 상동 염색체에는 이제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남자는 성염색체 XY, 남자는 XY, 여성은 XX, 이렇게 성염색체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체세포 분열은 이제 몸을 이루는 세포예요.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생장을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상처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은 이제 핵이 둘로 나눠지는 핵분열과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세포질 분열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라 그랬는데, 핵분열이 먼저,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나중,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아니구나. 핵분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핵분열에 대한 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돼 있는데, 분열이 있기 전 단계가 하나 있어요. 분열이 있기 전 단계를 간기라고 부르는데, 요 간기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기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보다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간기는 총 세 개의 기간이 있는데 G1, S, G2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별도로 이제 G0라고 하는 구간도 있는데, 요거는 옆에다가 따로 좀 써줄게요. G0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를 얘기해요. 세포가 실은 세포를 항상 분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다 끝나면, 생장이 다 끝나고 나면 세포는 항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죽었거나 뭐 그러니까 상처가 난 것도 마찬가지로 죽는 건데, 세포가 죽었을 때, 어떤 세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세포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는데, 생장을 하지 않으면 굳이 분열을 계속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 기간도 존재를 해요. 그게 바로 G0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따질 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G0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기만 하면 되고요. 우리는 분열을 할 거기 때문에 G1, S, G2 이렇게 세 가지 기간이 간기에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G1기는 뭐 하냐면 생장을 해요. 그러니까 생장이 우리 몸의 생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달리하면 세포의 생장, 성장. 그러니까 세포 크기를 키운다. 세포의 크기를 키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G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은 grow, 성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성장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S는 뭐 하냐면 여기서 이제 DNA 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가 이제 둘로 복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데, 요건 이제 스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 스탑. 성장이 멈췄다. 성장 스탑. 성장이 스탑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DNA 복제하는 데 쓴다. 그 다음에 G2는 이제 또 세포의 성장. 세포의 성장, 얘도 grow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될 건 이제 전기랑 중기인데, 왜냐면 일어나는 게 제일 많아서 그렇거든요. 전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핵막이 사라지고요. 핵막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색사가 염색체로 굳어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굳고 핵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온다. 방추사가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염색체에 붙는 거예요. 염색체에 보면, 염색체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염색체 요 가운데 여기 동그란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요걸 이제 동원체라고 불러요. 동원체. 방추사가 요 동원체에 갖다 달라붙습니다. 글씨 조금 더 깔끔하게 써줄게요. 동원체.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는 게 여기 전기까지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염색체가 적도에, 그러니까 가운데죠. 이렇게 세포 가운데에 나열한다. 중기에는 염색체가 적도 부근에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그 염색체가 끌려가는데, 요 후기에 뭐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후기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후기에서 일어나요. 후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요 말기로 되면, 말기에서는 핵막이 다시 생기면서 요 DNA 염색체를 싹 보호를 해요. 염색체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염색체를 보호하는 핵막을 싹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일어나는 게 요 세포질 분열이 여기 말기에 일어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좀 제대로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간기랑 전기랑 중기,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거 이제 그림 보면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 즉 DNA를 복제하는 단계, DNA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단계, 세포를 성장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분열기로 넘어올 때는 이제 전기부터 후기 말기까지 가는데, 전기에 일어나는 일은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굳고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그 염색체 동원체에 붙는다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동원체에 붙는 게 전기와 어떻게 보면 중기 딱 요 라인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와 중기 딱 라인에 있어서 전기에 붙을 수도 있고 중기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잘 보면 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의 염색체가 가운데 적도 라인에 쫙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 그 염색체에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말기에 핵막이 다시 감싸서 분열을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요 과정 잘 보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너무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축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생식세포 분열인데, 체세포 분열 마무리 먼저 하고 생식세포 갈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기는 세포 분열 준비, 유전물질이 실처럼 풀어져 있다. 이게 염색사라 그랬죠.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는 게 전기,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고 방추사가 출현한다. 그래서 이 방추사는 동원체에 갖다 달라붙을 것이다. 동원체에 갖다 달라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기에는 세포 중앙에 염색체가 배열하고,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나뉘어서 가고, 말기에는 이제 핵막이 나타나고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조금 다른데, 동물세포는 세포의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면서 분리된다. 이거를 함몰되어 들어간다, 함입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입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식물세포는 딱 그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함입이 일어나지 않아서 세포판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분리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체세포 분열은 생장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치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으면, 좀 다른 세포 분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몸에서 딱 특정 부위에서만 일어나는 분열이 있어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생식기 주변에 이제 남자는 정소이고요, 여자는 난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 딱 여기에서만, 정소와 난소에서만. 생식기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남자의 정소, 여자의 난소에서만 일어나는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그러고, 요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즉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세포 분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고, 요건 이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아까 사람 염색체 46개, 23쌍이었죠? 그 중에 23개는 아버지로부터 23개는 모로부터 오니까, 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23쌍 46개의 염색체가 자식한테 들어갈 때는 반으로 줄어서 들어가요. 반으로 줄어서 들어간다. 즉 숫자를 감해서 숫자를 반으로 줄여서 분열을 하는 거. 이걸 이제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생식세포 분열은 DNA 말고 염색체의 개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분열이 두 번 일어나요. 1분열과 2분열이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모든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아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다음에 실은 간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이 연속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생장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1분열이 끝난 뒤에 바로 2분열로 가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중기가 좀 달라요. 중기가 조금 다른데, 자, 체세포 분열은 중기에 염색체가 일렬로 나열해요. 그러니까 46개가 쭉 이렇게 일렬로 총 46개가 전부 다 일렬로 나열을 하거든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중기에 염색체가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 분열에서는 1분열 중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요. 1분열 중기에 염색체가 2열로 나열해요. 이열로 나열해요. 이렇게 2열로. 그럼 어떻게 2열로 나열하느냐? 상동 염색체끼리. 그러니까 1번 염색체끼리 손을 잡고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1번, 2번, 3번 이런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는 염색체들끼리 손을 붙잡고 2열로 나열을 해요. 두 줄로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줄로 나열하는데 요거 이제 같은 번호끼리 손잡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손잡고 나열한다 그랬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거든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1분열 중기에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끼리 손을 붙잡고 진짜로 상동 염색체가 붙어서 이동을 해요. 그걸 이제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붙어서 손을 붙잡고 2열로 나열을 하는 게 1분열 중기예요. 1분열 중기에 그렇게 이제 2열로 나열을 하고요. 2분열 중기에는 똑같아요. 2분열 중기에는 염색체가 1열로 나열해요.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은데 체세포 분열은 46개였다 그러면 2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에는 23개만 1열로 나열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 가 감수 2분열 중기에 일어나고요. 1분열 중기에는 상동 염색체 분리. 자, 여기는 조금 공간을 확보를 좀 1분열 중기에서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 1분열 중기에는 상동 염색체, 즉 한 쌍이었던 애들이 둘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2분열 중기에는 그 복제된 게 분리, 복제된 염색 분체가 분리. 1분열 중기는 한 쌍이 분리되는 거고 2분열 중기는 그 각각의 염색체 복제되어 있는 애들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아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46개였던 게 23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2분열 중기는 염색 분체 분리, 즉 복제된 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용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강의 보고 공부하고 복습해보고 질문 있으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짜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과 의미는 세포 분열이 연속 2번 일어나서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2번 일어나니까 총 딸세포가 4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염색체수를 반감시켜서 반감된 애 둘, 그러니까 부로부터 오는 정자와 모로부터 나오는 난자, 요 2개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가, 뭐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겠죠. 요렇게 하나의 개체가 만나서 이제 23 만나서 23쌍으로 이제 염색체수가 회복이 되므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여러분 요런 표 같은 거 그냥 잘 봐두면 돼요. 뭐 분열장소 뭐 이런 거 그냥 봐두면 되고, 체세포는 1번, 생식세포는 2번 분열하고, 딸세포는 체세포가 2개, 생식세포 4개. 이가 염색체는 생식세포에서만 있고, 염색체수의 변화도 생식세포에서만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되고, 여기 사람의 생식기관 요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만 봐두면 돼요. 여기 정소가 있고요. 이 정소가 있고, 요 정소 위쪽에 있는 요게 부정소예요. 요게 부정소고, 여기서는 성숙, 여기서는 이제 만들고 성숙시키고 이렇게 정관을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관을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요. 여성의 생식기관은 여기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여기 수란관, 여기 나팔관이라고도 하는데, 요 수란관으로 나오면 이제 정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정자와 난자가 여기서 만나서 수정을 일으키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올 때 일어나는 게 이제 난할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난할이라는 게 일어나고, 난할은 뭐냐? 수정란이 분열하는 거. 난이 분열한다. 분열할 때 할자. 수정란이 분열한다 라는 거 여러분 알면 되고요. 여러분 넘어가서 생식세포 간단하게 보면, 여기 정자 이런 모양인데, 이거 한 수십억 마리가 한 번에 이제 배출이 될 거고, 여성은 난자가 한 달에 한 개 이렇게 난자가 나온다 라고 알면 돼요. 정소에서 나오고 운동성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자 기준에 되게 빠르게 움직여서 이동을 하고요. 난자는 운동성이 없어요. 운동성이 없고 요 정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정자는 양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양분만 있어요. 이동할 양분만 존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난자 속으로 딱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나면 난자 속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이제 난할하면서 착상을 일으킬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뒤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요 배란일에 맞춰서 이제 정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가서 난자랑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고요. 수정이 일어나서 요 수정란이 이렇게 요 수란관 또는 나팔관을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자궁에 착상을 하는 거. 착상을 한 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생이라는 걸 하고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 즉 처음에는 되게 하나의 그냥 알처럼 이제 수정란이었는데, 이게 사람의 모양을 갖출 때까지를 발생, 그 다음에 발생 이후에 태아가 돼서 발생한 이후에는 이제 생장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 형태를 점차적으로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면 되고, 수정은 요 수란간 요 앞부분에서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그래서 수정이 된 뒤에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 난할이고, 이거 성장은 하지 않아요. 난할에서 중요한 거, 세포의 크기가 커지진 않아요. 세포의 크기 증가는 없다. 세포 크기 증가는 없고 수만 증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수정란의 크기랑 똑같이 가요. 거의 똑같아요. 처음 수정란의 크기와 여기 착상할 때까지의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 세포의 숫자만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요. 세포의 숫자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서 크기는 작고 숫자는 많아지는, 요런 이제 여기 이제 포배라고 얘기하는데, 포배의 형태가 되어서 여기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통해서 태아가 돼서 이제 생장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약 37주에서 38주라 그러죠. 38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출생을 한다. 출산을 하죠. 엄마는 출산이고 여러분은 출생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출생을 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는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길었어요. 조금 길었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듣고요. 강의 잘 보고 복습 잘 해서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선생님이 설명해서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충을 해줄 테니까 강의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